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100만원을 받고 N수생들을 코디해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를 찍어 올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기꺼이 공개하려고 하고요. 정시 이후의 1월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감성적인 접근,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전 중에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땐 저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교통정리를 싹 해드리고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새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진학사 전공 서비스로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결과를 남들보다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서갈 수 있는가? 자, 결과가 좋다면 괜찮아요. 결과가 좋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아무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는 굉장한 혼란스러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망했던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천약에 억약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무방비로 있다가는 그 순간에 굉장히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움직이시면 이미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리고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직접 만든 셀프 리플렉션 노트 양식을 카페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자녀분하고 함께 작성을 해보시고 이 작성하신 것을 이 카페 상담방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험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수험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해보니까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입시에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것도 고통스러웠어요, 물론. 근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어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몇 배는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은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영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겠다고 결심을 세우시고 재종이나 기숙이나 오픈 수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거기 들어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를 재종이나 기숙이나 오픈 수업에 그냥 무작정 보내면 점수가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돈들을 투입을 하십니다. 1,000만원, 2,000만원씩 투자를 하세요. 1년, 2년, 3년, 3수까지 투자를 하시는데 효과는 미비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계가 선행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보내봤자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인정신으로 영상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올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진학사 전공 서비스인데요. 전공 서비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이제 1월 4일부터 올해 같은 경우엔 1월 10일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시고 지원한 대학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가나다군 전부 다 됩니다. 가나다군을 입력하시면 전체 지원자 중에 내 등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보통 여기 전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역대 통계들을 봤을 때 합격자들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서 내가 몇 등 하는지를 보시면 내가 올해 입시에서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심지어 이 프로그램에서는 관연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를 예측해 드려요. 물론 이제 관연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충분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초 합이나 추가 합격자 기준에 들지 못했다면 미리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등수가 낮다면 지원자들의 다른 어떤 지원 현황도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뭐 가나다군에 지원한 걸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등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최초 추가 합격자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등수가 낮다면 지원자들의 다른 지원 현황을 참고하셔서 상위 등수 친구들 걸 참고하셔서 얘네들이 다른 학교로 빠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도저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격할 확률이 적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빠르게 대처하셔야 돼요. 그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공 결과 확실한 합격권이에요. 그리고 그 대학이 만족스러워.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 편하게 운전면허, 토익 자격증, 남학생의 경우 군대, 카투사,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영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만약에 전공 결과 확실한 합격권인데 그 대학에 불만족할 경우 합격은 했는데 내가 여기에 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안 내켜. 이럴 경우에는 불만족한 경우죠. 그럴 때 이유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과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단순히 학교 간판이 불만족스러울 경우가 있고요. 또 점수가 평소보다 너무 안 나와서 이제 불만족일 경우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점이 단순히 점수 자체보다 그리고 올해 입시의 어떤 변수보다 그냥 나 자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0% 노력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100% 노력을 했어. 그러고 이 결과가 나왔어. 그럼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100%를 노력하지 못했다 생각하실 경우에는 재도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근데 이제 뭐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자, 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1년 더 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점수 올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 자신감이 있다. 어느 정도 그럴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도전을 하시거나 반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년 더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럴 경우도 있어요. 정말 100% 노력했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더 하시기보다는 전과를 하거나 복전을 하거나 취업을 염두에 둔 공부를 하거나 대학 간판은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취업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나갈 계획을 짜시거나 학사 편입이나 일반 편입을 생각하시거나 요건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1월 달에 그냥 놀지 마시고 그냥 뭐 게임하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전공 결과 애매한 합격권에 포함될 경우 자, 합격권 자체는 애매한데 그 대학에 너무 가고 싶을 경우에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후에 합격자 발표가 났어. 만약에 내가 불합격이 떴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더 해볼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그냥 뭐 대충 맞춰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깊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제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고 자녀분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의 좀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어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의 어떤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똘똘 뭉쳐서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요. 가족들 자체가 전부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생짜로 결과를 마주하게 됐을 때 나는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불합격이 떴어. 그럴 경우에는 그때부터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겨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미리 이런 대화를 하고 저랑 상담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시고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요. 재수학원 이미 마감됐죠. 그리고 뭔가 어디 들어가기도 힘들죠.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죠. 이러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한마디에
이제 서로 갈등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게 막상 하고 나면 별게 아닌데 안 했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격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합격 시에는 재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올 한 해 수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분석을 다른 말로 귀인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바이너라는 학자가 이제 만든 분석 방법인데 제가 그걸 좀 더 구체화해 봤습니다. 이 바이너라는 학자는 외부 귀인과 내부 귀인이라는 두 가지 용어로 원인을 나눴습니다. 외부 귀인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원인을 일컬어요. 그래서 문이과 교차 지원이라던가 통합형 수능이라던가 수능 당일 컨디션 난조라던가 변수를 말할 수가 있겠고요. 내부 귀인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의 노력이라던가 나의 전략이라던가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거 있죠? 이게 내부 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되면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이제 인강 듣고 수업 듣고 그냥 공부하고 시간 채우고 내가 열심히 했다. 위안 삼고 그러고 가다가 내년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왜냐?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수립하고 들어가야 시간 투입이 되면서 그게 해결이 되는데 이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시간 투입만 하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이걸 안 할 경우에. 이해하십니까? 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비싼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가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자기 비하와 자기 자책은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반성과 자책은 다릅니다. 반성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린 후에 해결책을 같이 생각하는 게 반성이고요. 자책은 단순히 내가 못했구나, 나를 꾸짖어요. 그리고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자책입니다.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리플렉션,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결과 불합격권이 뜬다. 그리고 혹은 합격했지만 해당 대학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하실 경우에도 재도전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귀인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외부 귀인과 내부 귀인을 제어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친구들은 공부가 재밌어져요. 왜? 달라질 것 같거든. 한 번 더 하면 진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셀프 리플렉션 노트. 제가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을 몇 개 써놨어요. 자,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만화 베르세르크라는 만화에 나온 명언입니다. 이지영 선생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베르세르크라는 아주 굉장히 스토리가 힘든 그런 어떤 만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한 대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승은 어제 내린 눈일 뿐이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미엘스라는 감독인데요. 독일의 축구 선수이자 감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승조차도 어제 내린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내린 눈은 어떻게 되죠? 녹아서 없어지죠. 이미 지나간 것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지나간 걸 계속 생각하고 집착하고 거기 매달리는 것은 안 좋다. 그걸 이제 미엘스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를 해야 하나? 왜 대학에 가야 하나? 왜 이 과여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만약에 재도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과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세요. 이 과 아니면 안 된다. 이 정해 놓으세요. 대충 점수 맞춰 가겠지. 그건 고3 현역들이 나는 거야. 만약에 이 영상을 고3 현역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과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정해 놓으세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 아니면 안 된다 정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말고 다른 대학은 아예 접수 자체를 안 했어. 배수에 진을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셔야 해요.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꾸고 싶잖아요. 하셔야 되고, 수험 생활 중 가장 후회되는 일과 그 이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만약에 막판에 학원을 옮겼어. 그게 패착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내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일탈해서 들었어. 점수가 안 나왔어. 이런 것도 후회되는 일일 수 있겠죠. 또 만약에 내년에 재도전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해결책을 내보세요. 정말로. 부모님이랑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반성을 했다면 마지막에는 칭찬으로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작년 수험 기간 중에 내가 잘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걸 쭉 써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약한 것들은 보완을 하시고 잘한 것들은 점점 강화를 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러분들께 무조건 막 공부만 해야 되고 생각만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만의 좌우명을 만들어 보세요. 못 만들겠으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책을 한두 권 정도 정하셔서 1월 달에 한두 권 정도 읽고, 자, 선택할 때 인생책을 찾아보세요. 정말 지금 시기에 내가 꼭 읽어야 하는 책이 무엇인가,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화도 한 4~5편 정해서 인생 영화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좀 되신다면 인생 드라마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다음 스텝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치동 빅마우스가 함께 하고요. 또 제가 차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이 작성한 것은 카페 상단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